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합격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. 그래서 세 분의 합격자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. 사실 제가 막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막 이렇게 거창하게 막 준비하고 이런 스타일이 못 돼서 그냥 선생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다들 그냥 다 편한 자리인 줄 알고 오늘 오셨다. 얼굴 보러 오셨다.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2차로 줌 스터디를 지금 다시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줌으로는 도와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자료고 뭐고 좀 풍성하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은 정말 급조해가지고 2, 3일 전에 우리 얼굴 안 보나요 해가지고 온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에게 그래도 이제 늘 얘기하지만 모델링 본인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뭐 어떤 틀을 보여드리거나 이러지 못하더라도 진심에서 느껴지는 그 수업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이셨거든요. 특히 이 직강 선생님들은 이분들이 다 직강에 오셨던 분들이에요. 그래서 정말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 게 어떻게 이 수험 생활에서 직강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은 우리는요 근데 그건 이제 2차로 2차에서는 또 인강 선생님들이 되게 높은 고득점으로 받으신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. 경남 이런 선생님은 커플 18점이다 막 이러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오늘은 좀 직강 선생님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거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우리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선생님으로요. 부산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 초등 이번 25년의 보건교사 합격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교수님이 말하셨듯이 뭐 진짜 교수님을 만나고 밥 먹는 자리인 줄 알고 왔다가 여기 서게 돼서 좀 두서없을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합격하게 됐는지 최대한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는 이제 저의 조건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30대 후반이었고 그다음에 아기는 이제 초등학생 2 명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일도 이 24 년에는 일을 하진 않았는데 그전까지 이제 3년 동안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경우였어요. 그런데 제가 막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. 너무 이제 일을 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. 코로나도 심했고 이러니까 이 막 성인 간호학이나 이런 간호학을 공부하니까 업무에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사람들이 또 사람들한테 이제 강의할 일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팠던 것 같아요. 이제 그것만 팠고 그 성인 간호학의 그 조그만 부분만 계속 팠고 그게 너무 이해가 잘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"너 진짜 많이 한다."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안에서 1 차를 이제 낮은 점수를 1 차를 계속 떨어져도 '아 나는 아는 게 많구나.' 이런 식으로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게 깨진 게 이제 나도 이제 40 대를 바라보고 '아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.'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휴직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이제 24년 2 월쯤에 교수님 그 무료 강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의지를 다지고 '이번엔 꼭 붙어야 되겠다.'고 생각해서 이렇게 왔는데 진짜 저밖에 없는 거예요. 너무 저밖에 없어 가지고 '아 이걸 어떡하지?' 이래서 그래도 '나는 아는 게 많다.'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이랑 이제 마주 보고 교수님이 이제 수업할 때 질문을 되게 많이 해 주시니까 했는데 진짜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. 그리고 저한테 이제 24 년도 학년도 보건교사 그 시험지를 들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드렸더니 엄청나게 많이 피드백을 주시는데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 가지고 '아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.' 이런 게 이제 메타인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열심히 3년 동안이나 그게 또 적은 시간도 아닌데 공부를 했는데 1 차를 한 번도 못 붙었다는 거는 '내가 잘못됐다.' 이런 게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이제 인정하면서부터 이제 오늘의 합격 과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는 모르니까 이제 교수님 전문가잖아요. 그래서 '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듣겠다.'고 생각했어요.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쉽진 않았는데 너무 이제 좀 간절하고 저는 또 어머니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하니까
이제 '하라는 건 다 하겠다.' 진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. 그래서 교수님이 뭐 쪽지 올리라는 거 뭐 이런 거 진짜 다 올리고 보면 제가 전부 다 뭐 책이고 뭐고 다 받았거든요.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쪽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올리고 교수님이 하라는 거를 다 했어요. 그래서 이제 7 월부터는 이제 '직강에 나가 봐야겠다. 모의고사를 쳐서 이제 내 답안을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.'고 생각했는데 또 상반기에 열심히 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. 너무 많이 틀리고 피드백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때 쪼끔 실망하긴 했어요. '그럼 나 지금까지 뭘 한 거지?'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. "공부는 뭐 푸는 거 이런 것보다는 매일 떠올리는 거다."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걸 좀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하반기 때는 '그래 인출은 떠올리는 거야. 인출을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 책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.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요약을 해서 중요한 키워드만 보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"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. 뭐 찍어서 공부하면 절대 붙을 수 없다." 그렇게 해서 책을 빠르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. 예 책을 빠르게 보라고 하셔 가지고 하루에 한 권을 다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있었어요, 한 하반기쯤에.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안 될 것 같았거든요. 한 번도 이 큰 책을 막 하루에 다 본다는 게 진짜 상상이 안 됐는데 계속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붙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. 그게 뭐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그렇게. 근데 교수님이 시켜서 하면 '해야 되겠다.' 하고 하는 순간 읽는 순간 그게 하루 만에 책이 다 빠졌어요. 한 아침 9시 부터 밤 10 시까지. 근데 진짜 그때 책을 볼 때는 이걸 다 봐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핸드폰도 한 번도 안 보고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. 이것만 그러니까 목표가 이제 단기적으로 딱 생겼으니까 이 하루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다른 생각도 하나도 안 들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책을 볼 때 어떻게 했냐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약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. 뭐 CCB가 나오면 뭐 세포막을 통과하는 칼슘의 전류를 뭐 차단해서 뭐 그 근력이 뭐 줄어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걸 보고 한번 떠올려요. 그러다가 또 지나가다 보면 CCB가 또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걸 또 떠올리고 그다음에 또 나오면 또 떠올리고 그렇게 했거든요. 그럼 결국에는 책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. 그래서 책에 여러 번 나오면 그거를 계속 떠올렸어요.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. 그래서 약물 같은 경우가 진짜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. 중복되는 게 많고 이제 그게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. 그게 나올 때마다 떠올리니까 한 3 번까지는 힘든데 5번 이상 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약물은 거의 다 이제 어떤 게 나와도 쓸 수 있을 만큼 교과서대로 근데 또 외울 때 근데 교과서랑 똑같이 외워야 되거든요. 예 저도 막 저만의 뭐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막 그렇게 쓴 경우가 정말 많았었는데 교수님이 딱 교정해 주신 게 그 "채점하는 분들은 교과서를 보고 채점한다. 절대 너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된다." 그리고 전부 다 또 학부 수준이잖아요. 학부 수준이면 지식이라고 이제 암기가 제일 중요한 수준이고 우리는 대학원생이 아니니까 대학원생들은 뭐 자기가 연구를 해 가지고 막 자기의 언어를 뭐 넣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학부 수준이니까 이거를 무조건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.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걸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는 게 저는 뭐 자아 없이 교수님 말을 들었다고는 말했지만 너무 그러니까 납득이 가니까 저는 말씀을 따른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뭐 연구자도 아닌데 뭐 나만의 언어로 바꿔 가지고 그렇게 외우다가 이제 교과서 그대로 진짜 그렇게 외웠었어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게 제일 꿀팁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약물뿐만이 아니라 뭐 무슨 기전 같은 것도 뭐 NAK 펌프라든지 막 이런 거 나오면 그거 한번 떠올리고 근데 또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. 지나가다 보면 그럼 또 떠올리고 그럼 한 5 번 6번 지나면은 안 까먹거든요. 근데 그게 또 나왔어요 그게. 그게 그래서 또
그걸 보자마자 그냥 바로 떠올라서 썼거든요.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전까지는 이제 그 기출 문제만 보고 거기 나온 것만 찍어서 공부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책을 다 봤어요. 그래 다 봤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시험 전날에 모든 책이 다 맞아야지 합격이라고 말씀하셔서 제 목표는 그거였거든요. 근데 그게 원래 저희가 진짜 안 되던 사람인데 그렇게 한 권씩, 한 권씩, 한 권씩 떼다 보니까 11월 초가 되니까 진짜 하루에 저희가 토요일 날 직강을 들었으니까 금요일 날 새벽 7시 부터 밤 10시 정도까지 책이 다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인간호 뭐 지역사회 그 나머지 모성까지 막 이렇게 해서 다 봐줘 가지고 그렇게 다 보고 모의고사를 치니까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'아 이거구나.' 그래서 '아 이렇게 하면 붙겠구나.'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고요. 그래서 이제 강의가 없는 2 주가 있었잖아요. 그때도 그렇게 똑같이 금요일엔 전 과목을 다 보고 그러니까 일요일은 뭐 지역사회 보고 지역사회 책을 다 보고 월요일은 뭐 성인간호 다 보고 수요일 나머지 3 과목 다 보고 그다음에 목요일 정도는 그 뭐지? 지금까지 기출 문제 그거 다운 받아 가지고 여기 패드에 넣어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만 푸는 거예요. 그 기출 문제만. 일 주일에 하루는. 그다음에 금요일 날 모든 책을 다 보고 여기 와서 모의고사를 쳤어요. 그러니까 되게 교수님 피드백이 그때야 좋아졌어요. 그전까지는 저도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사실. "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." 이런 식으로 많이 혼났는데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 패드 이제 있으시니까 거기다가 그 평가원 들어가시면 PDF 파일 있거든요. 그거 이제 다운 받으셔 가지고 거기 띄우면 그 스마트펜인가 그걸로 풀 수 있죠. 근데 저는 스마트펜도 11월 초인가에 샀거든요. 뭐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잘 몰라 가지고. 그런데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11월 초나 10월 말부터는 그걸 풀었을 때 거의 다 맞았었거든요.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막 연도별로 답 따로 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그 시험 전날 진짜 교육학부터 새벽 7시 부터 밤 10시 까지 교육학부터 뭐 전 과목을 다 봤거든요. 그런데 그게 다 맞은다는 게 이걸 봤을 때 다 떠오르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그게 다 떠올라서 이제 시험을 쳤고 이제 결과는 제가 이제 간호학이 56 점이었고 교육학이 17 점이면 73 점으로 붙었거든요. 그래서 '진짜 이게 맞다.'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1 차는 내가 다음에 해도 한 3 개월만 있으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뭐 저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방법을 알았다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험이 교수님이 했던 말이 진짜 다 맞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뭘 모르는지 메타인지가 요즘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시험을 쳤는데 만약에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괜한 자격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붙는 게 이제 우리 목표잖아요. 그러니까 왜 내가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 전문가분께서 이제 피드백을 주실 때 그렇게 기분 안 나쁘게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 이분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쪼금 답답하고 '쪼끔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' 이런 마음으로 정말 애정을 다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막 오해하지 말고 그다음에 교수님 뭐 수업할 때만 그렇게 관심 가지지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워낙에 또 바쁘신 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피드백 받는 순간이 되게 소중하더라고요. 왜냐면 그때 말고도 또 연락도 잘 안 되고 아니 꼭꼭 필요한 건 연락을 주시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. 그래서 저는 삶의 태도 이런 것도 잘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진짜 감히 추천드리는데 제가 지금 막 카페에서도 많이 추천드리고 그러는데 진짜 올해 시험을 쳤는데 많이 떨어지셨으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강의에 오셔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체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고
그러니까 왠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혈전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. 왜 좀 심혈관 질환도 생각해야 될 나이고 이러니까.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는 수영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침 9시에 도서관에 가서 12시 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은 다음에 수영장 레일을 매일 3 바퀴씩 돌았어요. 매일 3 바퀴씩 돌고 그렇게 해서 바로 끝나고 도서관으로 오면 한 2시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한 2 시부터 한 2시 반 까지는 너무 피곤해 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한 30분 엎드려서 자다가 일어나면 하루 종일 공부한 것보다 훨씬 효율이 저는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1월 상반기에는 아예 그걸 그 강습을 수영 강습도 받았거든요. 수영 강습도 받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 한 바퀴는 꼭 돌았어요. 왜냐면 어차피 뭐 목욕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이제 목욕하는 시간도 세이브할 겸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저는 쉬는 시간을 둔 거죠.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한 20분 쉬다가 소화만 시키고 저는 수영을 했습니다. 꾸준하게 진짜. 이상입니다.